안녕하세요. 저희 효성은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인텔리전스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인 AI와 관련해서 고객이 쉽게 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HPC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IT의 전 산업군을 통틀어서 가장 뜨거운 트렌드가 AI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 뉴스 기사, 심지어 예능에서까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단어가 AI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저는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주요 축인 RPA와 AI 중에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AI를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료로 해서 AI 모델을 계산하고 사람이 정리하기 어려운 미래를 예측해서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성과를 이끌기 위한 고민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연산 속도, 비용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I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 어떤 분야, 어떤 업무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8개의 분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동차와 로봇, 생산, 유지관리 품질, 유통 분야, 의료, 금융, 영업, 공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이 시간에도 AI 기술이 업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업무 분야에서 AI가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 분야별로 주로 사용되어지는 AI 모델의 종류 또한 산업의 특징에 맞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로봇 같은 분야는 사물의식과 강화학습 모델이, 유통 분야는 이미지 분류 모델이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도입해야 하는 AI 인프라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강화학습 같이 고성능 연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과 이미지 분류와 같이 비교적 저사양의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업무 특성별로 적합한 AI 플랫폼 도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국내 AI 도입 현황을 분석한 한 리서치 기관의 분석 자료를 보시면 기존에는 한정된 분야에서 AI를 일부만 사용했다면 이제는 전통적인 업무 영역까지 AI 도입이 적극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활용 기술 또한 사물인식,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딥러닝 등 어느 한 가지 기술에 치우치기보다는 AI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의 구분이 없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좀 세부 내용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용 AI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AI 업무 환경의 도입의 시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 기업용 AI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AI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을까요? 이것은 기업의 AI 도입 이슈 문제와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AI 도입의 이슈를 좀 살펴보면 AI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AI에 대한 기술 부족, 도입 비용에 대한 문제, 인력 및 역량 이슈가 AI 도입의 장애 요소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의 추가로 기업은 과연 AI를 도입했을 때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을 통해서 성과를 사전에 검증하기를 원하는 고객들 또한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국내 기업들은 AI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시작하는데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서 연구기관의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보시는 화면과 같이 3가지 도입 이슈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솔루션에 대한 기술 부족입니다. AI 플랫폼은 단순한 하드웨어 인프라에 운영 솔루션만으로 조합되는 과거의 시스템과는 달리 복잡한 인프라와 다양한 솔루션 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나열을 해보면 모델링 알고리즘, 클라우드, 컨테이너, GPU 서버 가상화, 고성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도입 비용 부족입니다. 고사양의 인프라에 더해서 도입하는 AI 솔루션에 대한 비용과 추가로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한 구축 인건비는 과거의 전통적 시스템 도입 시 투입되는 예산 대비
고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 인력과 역량 부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든 사업과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입니다. 기술력과 예산이 아무리 충분하더라도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지가 않으면 그 사업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겠는데요. AI 구축 및 운영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AI를 도입 운영하기 위한 각 구성 요소를 개별로 도입하기보다는 전체를 통합 플랫폼 형태로 도입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것을 효성의 AI 플랫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도입 이슈에 대한 해답, 효성의 AI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AI 도입 이슈 중에 기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면 효성의 AI 플랫폼은 복잡한 AI 기술 솔루션을 개별이 아닌 통합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GPU 서버, 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 네트워크, 컨테이너 및 GPU 가상화 운영 환경을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복잡한 솔루션의 조합이 아닌 슈퍼마이크로의 GPU 서버 인프라에 컨테이너 기반 레벨업사의 백엔드.ai 솔루션 조합으로 아키텍처를 단순화해서 쉬운 구축과 향후 쉬운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AI 업무 환경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고성능 저장 자원의 도입 및 유지 비용 절감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언급할 저희 효성이 제공하는 HCSF라고 하는 고성능 저장 자원 제품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와의 티어링을 조합해서 경제적으로 고성능 데이터의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제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성이 제공하는 레벨업의 백엔드.ai 솔루션은 텐서플로, 파이토치와 같은 환경을 사전 정의해서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과학자는 연구 환경을 즉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 제공을 통해서 AI 모델 개발과 그리고 관리자의 컨테이너를 쉬운 운영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장점을 가진 통합 AI 플랫폼을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단일 벤더가 오퍼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축 단계 및 운영 단계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에 있어서 타 경쟁사 대비 가장 큰 장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전체 도입 비용에 대해서도 장점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효성의 AI 플랫폼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AI 플랫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의 AI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업무 프로세스는 전통적인 ERP 또는 정보계 시스템, 웹와스와는 다른 개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데이터셋에 대한 준비, AI 모델에 대한 개발, AI 모델 학습, 학습 모델을 업무에 활용하는 부분인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AI 모델 구동을 위해 데이터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하는 부분, 추가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모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부분, 이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부분, 마지막으로 학습된 모델을 실제 비즈니스에 반영해서 활용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모델, 그리고 연산 자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AI 플랫폼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정확도로 빠르게 학습 및 추론하기 위한 GPU 연산 자원, 그리고 AI 모델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AI 모델 개발 환경,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 분류, 가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저장 자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AI 플랫폼의 3요소에서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항목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성능, 운영, 비용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산 자원의 성능 최적화와 관련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인프라에서의 낮은 성능으로는 AI 시스템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GPU 자원을 도입하는데요. 도입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 하드웨어 인프라 요소에 대한 최적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장치 간 I/O 병목을 최소화해야 보유한 연산 자원이 가진 성능을 최대치로 이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모델 개발 운영과 관련해서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데이터 과학자가 쉽게 AI 모델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유한 인프라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운영 비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AI를 위한 저장 성능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경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급한 세 가지 필수 검토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효성의 AI 플랫폼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산자원 성능입니다. 보시는 차트표는 오픈 API라고 하는 기관에서 AI 모델 학습을 위해 필요한 성능과 관련해서 발표한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해서 갖고 왔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차트는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연산 성능 수치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차트는 그중 가장 최근에 주요 AI 모델 연산을 위해 필요한 성능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단위인 테라플롭스, 페타플롭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연산 자원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숫자상으로 마음에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GPU 사이징을 예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유명한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GPU 서버 숫자를 계산해 봤는데요. 계산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래 보이는 제 파란색 글씨의 공식을 대입해 보면 12,800개의 GPU 서버로 환산했을 때 1,603대의 GPU 서버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양의 GPU 서버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단적으로 GPU 연산 자원을 성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의 GPU 연산 자원을 쓰기 위해서는 과거에 PCI 슬롯에 GPU를 꽂아서 쓰는 방식이 아니고 GPU 간의 데이터 송수신 통로를 전용 통로화한 NVLink라고 하는 방식의 GPU 전용 서버가 필요합니다. 효성은 연산 자원으로 엔비디아사의 DGX 서버와 DGX 서버와 동일한 엔비디아의 GPU 보드를 탑재한 슈퍼마이크로사의 HGX GPU 서버를 동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슈퍼마이크로 HGX 서버의 본체 내부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GPU 8장이 보드 일체형으로 탑재가 되고 추가로 아랫부분에 NVLink라고 하는 GPU 간의 데이터 수신을 최적화하는 장치가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PCI 기반의 GPU 서버와 비교하면 성능 수치는 NVLink 4.0 하퍼 아키텍처 기준으로 14배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성능 학습을 위해서 대형 GPU 팜을 구축하고자 하는 고객이시라면 더더욱 검토를 하셔야 되는 GPU 자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은 대형 AI 모델 학습을 위한 GPU 서버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테스트베드 환경을 위한 라인업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효성은 슈퍼마이크로의 공식 총판사로서 GPU 서버 및 X86 서버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NVLink를 지원하는 GPU 자원부터 PCI GPU 서버, X86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PCI 자원은 AMD, 인텔 모든 CPU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요. GPU 서버 하나당 최대 10개까지 장착이 가능한 그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 AI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GPU 자원부터 X86 라인업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성의 AI 플랫폼 중 두 번째 AI 모델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서 AI 플랫폼의 필수 검토 항목 중 AI 모델 운영과 관련해서 쉬운 컨테이너 운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컨테이너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앱들과 최근의 앱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기존의 왼쪽에 보이는 그 기존 시스템은 ERP, 웹 마스 DB와 같이 잘 정의되고 변경이 적은 앱들은 기존의 개발팀이 기존의 개발 운영 프로세스로 전통적인 개발 툴과 인프라 환경에서 개발을 했다면 최근의 앱은 오른쪽에 보인다시피 유동적이고 변경이 많은 앱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자가 빠른 변경 반복 주기로 새로운 플랫폼에서 개발을 하는 구조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앱들은
그 가상머신 환경에서 최적화되어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들은 유동적이고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운영 환경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플랫폼 기반 AI 모델 운영을 위한 해답으로 저희 효성은 레벨업사의 백엔드.ai라는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엔비디아의 DGX 레디 소프트웨어로 검증된 AI 플랫폼이고요. 이미 국내에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선도 기업 대상으로 다수의 사례를 보유한 제품입니다. 장점을 크게 이제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컨테이너 수준에서 GPU를 분할하고 병합하는 가상화 기능을 제공해서 GPU 활용을 극대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쉬운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해서 데이터 과학자와 시스템 관리자 모두에게 쉬운 컨테이너에 대한 사용과 운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전 정의된 AI 개발 환경을 원클릭으로 즉시 배포될 수 있게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와 저희 효성의 인프라 자원 하드웨어 간의 성능 최적화 관련해서 이미 인티그레이션이 된 제품으로서 후단에 설명드린 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인 HCSF와 성능 최적화가 구성이 되어 있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좀 세부적으로 GPU 가상화와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GPU 분할 가상화하는 기능이고요. 교육 및 추론 워크로드를 위해서 단일 GPU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다수의 사용자, 다수의 업무에 분할 공유하는 기능, 혹은 반대로 대형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 그 흩어져 있는 GPU를 모아가지고 한 곳에 집중시키는 부분이 컨테이너 환경에서 가능하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레벨업사 자체에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록 특허 기술로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독점 기술로서 타 솔루션들은 제공하지 못하는 기술로 장점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운영 비용과 관련된 효성의 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 HCSF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모델의 학습 성능을 위해서는 연산 자원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저장 자원의 성능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산 결과를 빠르게 저장하지 못하면 저장 단계에서 병목이 일어나서 전체적인 학습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효성은 NVMe 기반 웹카이어를 통한 초고성능 저장과 오브젝트 스토리지 간의 오토 티어링을 통해서 데이터의 경제적 저장이 가능한 HCSF라고 하는 고성능 스토리지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대형 AI 모델 학습에 있어서 필수적인 고성능 스토리지의 성능과 비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통합 AI 플랫폼을 고객한테 제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NVMe 영역과 오브젝트 스토리지 티어링 영역은 고객의 업무 환경에 맞춰서 2대8, 3대7, 5대5 등 선택하여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실제 HCSF의 성능 측정 결과를 좀 나타낸 차트인데요. NVMe나 올플래시 나스 대비 최대 4배 이상의 성능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글로벌 T 자동차 사례를 보시면 도입 전 나스 저장 환경에서 AI 업무 프로세스가 80시간이 소요되던 AI 업무가 HCSF 도입을 통해서 4시간으로 단축돼서 도입 이후에 나타난 업무 효율 효과를 사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저장 자원의 성능이 전체 AI 업무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도가 연산 자원뿐만 아니라 저장 자원에 대한 성능 영향도도 매우 높다는 것을 보시는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AI 플랫폼의 필수 검토 사항과 연관지어서 효성의 AI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고객 유형별로 AI 제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HPC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필드에서 만났던 고객 유형들을 좀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형을 각각 나열을 하면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 기존의 AI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고객,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한 이해가 검증이 끝나서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3가지 고객 유형별 저희 효성이 드리는 AI의 제언은 첫 번째 신규 도입하는 고객을 위해서는 성과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사업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산 내에 AI를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AI 텍스트 베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기존 자원에 대한 활용과
신규 AI 플랫폼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 초고성능 운영 효율이 주 관심사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고객에게는 성능 최적화된 AI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성의 AI 플랫폼 도입을 통해서 기업은 본 세미나 서두에 말씀드린 그 걸림돌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술, 비용, 역량 이수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고요. AI를 쉽게 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신규 도입 고객들은 주어진 예산 내에서 AI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이 테스트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ROI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효성은 최소 비용으로 AI 플랫폼 환경을 경험해보고 느껴볼 수 있는 구성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PCI 기반 GPU 서버와 NAS 저장 환경에 앞서 말씀드린 백엔드.ai 솔루션을 구성을 해서 고객이 직접 GPU 분할 가상화와 컨테이너 기반의 사전 정의된 AI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환경입니다. 소규모 환경에서 충분히 테스트 검토를 해보시고 향후의 비즈니스와 연계해서 성과를 이끄는 기업의 AI 도입 전략은 고객의 비용, 기술, 역량 문제를 해칭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존 도입 고객입니다. 기존 도입 고객은 제가 만나본 결과 무분별하게 도입한 기존의 하드웨어 인프라와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성능 및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도입하는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해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저희 효성은 고객이 보유한 GPU 종류별로 그룹을 묶고 또 추가적으로 사용자 및 프로젝트별로 리소스를 할당을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던 기존 자원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GPU별로 리소스 그룹을 묶었을 때 연산 자원이 가진 최대 성능치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GPU가 가지는 최대 성능을 발휘하고 낭비되는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일 GPU로 리소스를 묶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묶여있는 GPU 리소스 그룹은 최소 GPU 사양의 성능을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GPU 종류별로 리소스를 묶는 방안을 그림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고성능 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NVLink를 지원하는 A100 GPU 그룹으로 묶고 추가로 HCSF 스토리지와 200G 인피니밴드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성능 최적화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적은 연산 자원만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는 기존에 도입한 PCI A40 GPU 그룹과 NAS 스토리지를 묶어서 요구 성능별로 리소스 그룹을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 연구 과제별로 프로젝트 그룹에 사용자를 할당해서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적절한 리소스 그룹을 매핑해서 궁극적으로는 성능 수준도 유지하면서 GPU 리소스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만약 현재 AI를 업무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시라면 본 그림에 있는 방안이 상당히 매력적인 AI 플랫폼 구성 방안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어는 이미 AI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매우 높은 기업들에게 필요한 구성입니다. 대규모 대형 GPU 팜 구축을 원하는 고객들은 무엇보다도 성능 최적화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학습 시간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운 고객들입니다. 이러한 고객들을 위해서는 저희 효성의 AI 플랫폼 풀 패키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앞서 제가 언급드린 슈퍼마이크로사의 NVLink 지원 GPU 서버, 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인 HCSF, 백엔드.ai 컨테이너 환경과 함께 저희 효성에 지금은 언급 안 드린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와 같은 I/O 성능 최적화 기술을 더해서 고객이 원하는 최대 성능을 이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운영, 비용, 성능 효율을 보장하는 구성으로 향후 AI 업무 확대 시작과 활용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끔 가이드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AI의 시작과 끝, 저희 효성이 함께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하나의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저희 효성은 보시는 화면에 있는 연산자원, 엔비디아사의 DGX, 슈퍼마이크로사의 HGX GPU 서버와 저희 효성이 보유한 초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인 HCSF, 그리고 네트워크를 AI 인프라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AIOps, MLOps라고 하는 백엔드.ai 솔루션, 그리고 추가적으로 VM 환경이 필요하면 VM까지 같이 공급을 해서 전체적인 이러한 구성을 인프라 최적화 기술을 더해서 자문 컨설팅부터 계획 설계,
구축 수행까지 저희 효성이 단일 벤더 통합 오퍼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복잡한 얘기를 많이 드려서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AI 업무 적용의 확대의 시작을 하고 싶은 고객이 있으시다면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홈페이지나 별도로 저희 이 세미나 주최 측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 쪽에 컨택을 하시면 다른 자리에서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